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리제도, 오늘은 이제 대리권 남용이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용이라는 단어 딱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죠? 뭔가 장난쳐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그랬을 때 보통 우리가 남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설명할 대리권 남용도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고, 대리 그러면 항상 삼변관계가 문제가 된다고 했죠?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고 여기 거래 상대방이 있어요. 본인 A, 대리인 B, 거래 상대방 C 이렇게 봅시다. 이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했어요. 대리권 수여했어요. 수권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이 대리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현명도 했어요. 나는 누구누구의 대리인 누구누구다 이렇게 현명도 했어요. 그리고 이 대리인이 거래 상대방과 정상적인 거래 행위, 법률 행위, 즉 대리 행위를 했어요. 자, 일단 이렇게 딱 보면은 이 대리 행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그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맞죠. 거래 상대방인 C가 그 법률 행위, 즉 대리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본인 A에게 주장할 수 있어야 맞죠. 그런데 이 행위의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이 대리인 B가 시커먼 마음을 품은 거예요. 아, 이거 본인 A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나 아니면 내 지인 D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좀 장난을 쳐서 내가 좀 중간에서 좀 헤쳐 먹어야겠다, 착복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일을 친 게 대리권 남용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리행위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누리는 건 사실 본인이죠. 본인이 가서 직접 다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대신 그 대리행위로 인한 불안전함이라든가 그 리스크, 혹시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는 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대리행위로서 요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거는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 C가 본인 A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B가 한 대리행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매매대금 청구를 한다던가 이렇게 청구가 들어가면 A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그 해당 부동산을 전혀 매매 계약 모르는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뭐 등기 받은 것도 없는데 내가 왜 돈을 줘야 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B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A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언제나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어떤 거냐면, 거래 상대방인 C가 이 B가 장난을 쳐가지고 본인한테 오히려 불이익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했다는 거를 알았거나, 해당 법률행위, 대리행위 당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상대방 C를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러죠? 네, 그런 경우에는 대리행위,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 법률 효과를 본인한테 주장할 수 없는, 본인에게 해당 대리행위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 결과가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우리 판례는 문제를 이렇게 풀고 있고요.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한 유권 대리죠. 수권행위 했고 현명했고 대리행위 정상적으로 한 유권 대리가 아닌 무권 대리에서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유권 대리에서 대리권 남용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권 대리인데 표현 대리가 인정되어서 거래 상대방 C가 본인에게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 B의 배임적 의사가 있었고 거래 상대방 C가 그러한 대리인 B의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본인 A에게 해당 대리행위의 법률 효과가 기속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한 대리권 남용의 법리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돼요. 이게 실제에서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미성년자들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장난을 좀 쳐가지고 문제가 되는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성년자 명의로 된 부동산을 친권자라는 이름으로 법정 대리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헐값에 매도를 해버려. 매도를 하고 그 돈은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야. 못된 엄마가 다 가져갑니다. 뭐 기모일 수도 있고 친모일 수도 있고. 그러고 그 거래 상대방은 어떻게든 간에 그러한 그 계모가 그렇게 장난을 친다는 거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해당 그 효과가, 해당 법률행위, 해당 대리행위의 효과가 미성년자 본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결나는 사례들이 있어요.
실제로 재판에서 이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학설의 이름 그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민법 제 107조에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그래서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기속시킬 수 없다라는 해결은 우리가 학설 이름을 민법 제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설 이렇게 불러요. 지금 밑에 자막으로 민법 107조 1항 그 단서가 나가고 있죠. 해당 그 문제되는 이 상황에 이런 사실관계가 그것과 유사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실제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어떻게 인정할 거냐? 뭘로 증명할 거냐? 이게 쟁점이죠.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배울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무효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모엑스를 풀든 뭐 사례형을 뭐 논술을 하든 약수를 하든. 근데 실제 사례는 그렇게 외워서 쓰는 걸로 안 돼요. 딱 이렇게 문제가 왔을 때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어떻게 그 거래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를 판사님한테 어떻게 납득을 시킬 건가 하는 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바로 이제 변호사가 필요한 영역이라면 영역이 될 수밖에 없겠죠. 판례 중에는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그 미성년자의 부동산을 친권자가 헐값에 처분해버린 경우에 주변 시세보다 엄청나게 한 20-30% 저렴하게 팔았다거나 아니면 거래 상대방이랑 옛날에 엄마랑 아빠가 한 동네에 살아가지고 그 집안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서 가정에 좀 문제가 많다더라 하는 소문이 동네에 이렇게 좀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를 알았다는 사정을 뭐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입증한다던가 또 해당 그 매매 계약을 좀 주선해서 좀 도와주고 등기 업무를 봐줬던 법무사가 뭐 진술서를 쓰든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제가 이게 사실 거래 상대방한테 이게 원래는 미성년자 재산인데 엄마가 대신해서 친권자가 대리해서 파는 겁니다 라는 말까지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라는 증언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적어도 상대방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엄마가 애 거 그냥 팔아가지고 자기가 그거 돈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금매로 해가지고 싸게 내놨다 뭐 이런 것들로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개별 사항마다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대리권 남용은 뭐 엄청나게 뭐 심각한 그렇게 생각할 정도는 아니고 오늘 이제 자막으로 나가는 민법 제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유권대리 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지만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를 안 했지만 회원대리가 인정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대리권 남용이 적용되고 법정대리도 대리권 남용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거래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입증할 건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알려주시는 대리제도 오늘은 대리권 남용을 설명해봤어요.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